그 아파트 놀이터 두 번째 그네에는 늘 그 여자가 있습니다. 어린 남매를 기다리는 한 여자가 비오는 밤에 나타나 그 아파트 놀이터 두 번째 그네에 앉아 있습니다. 저는 생활용품 정리를 늘 주말 아침 인적이 드문 시간에 하곤 했습니다. 그날 아침은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 혼자서 여유롭게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. 두 개의 동마다 정리하는 장소가 있어서 베란다 뒤편에 그 장소로 발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.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. 덩치 큰 피아노라도 떨어진 줄 알고 너무 놀란 저는 정신을 차려서 베란다 뒤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때 경비 아저씨 두 분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그냥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도대체 뭐가 떨어져 이렇게 큰 소리가 난 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베란다 쪽 소리가 난 곳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.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는 검붉은 피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팔다리는 다 꺾여서 이상한 형체로 누워 있었습니다.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온몸이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날부터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. 그 여자가 누구인지, 왜 떨어져서 죽었는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으며 아이들은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기를 무서워하고 어른들도 그 여자가 떨어져 죽은 장소를 어지간하면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러 조금은 소문이 가라앉을 무렵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뒤에 엄마들끼리 모여 간단한 티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출석률이 좋았던 18층의 여자가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던 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고층에서 떨어져 죽은 여자는 바로 그 18층의 여자였습니다. 늘 밟고 다정다감해서 곧잘 간식거리를 가져오기도 했던 18층의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참담한 일을 저지른 것인지 너무 궁금하기만 했습니다. 어린 두 남매와 부부가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던 18층의 그 여자의 집은 언제부터인가 남자의 고함 소리, 여자의 울음소리가 끊이진 않았다고 합니다. 문제의 발단은 그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. 다정한 엄마였으며 아내였던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남매는 돌보지 않고 두 눈은 오로지 자신의 남편만을 향해 있었습니다. 그 여자의 남편은 의심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힘들어하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점점 더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. 그 후부터 그 여자는 더 섬뜩하게 변해갔습니다. 주위의 모든 여자들을 다 저주하고 자신의 남편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며 한밤중에도 다른 여자들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남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이해 못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여자의 행동이 이상해질수록
어린 남매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.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화를 내며 울기를 반복하는 엄마의 기괴한 행동은 어린 남매의 눈에도 무섭게 보였습니다. 결국 참지 못한 그 여자의 남편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 여자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.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베란다 창가에 늘 서 있었다고 합니다. 아파트 주민들은 한밤중에도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며 베란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여자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며칠이 지난 후 그 여자는 결국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. 그때부터 아파트에는 오싹하고 섬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그 여자가 살아생전 어린 남매와 함께 자주 놀다 오곤 했던 아파트 앞 놀이터에 비가 오면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. 비를 맞으며 앉아 있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서 누군가 다가가 말을 걸었을 때 뒤돌아보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는 모두들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. 눈, 코, 입의 분간이 어려울 만큼 처참한 상처에 검붉은 피범벅으로 뒤덮여 있는 그 얼굴은 심장이 멎을 만큼 끔찍했습니다. 기괴한 소문은 삽시간에 아파트에 퍼져서 밤늦게 다니는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어 밤이 깊어지면 적막감이 돌 정도였습니다. 소문을 전해 들은 그 여자의 남편은 서둘러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오게 되면서 어느 사이엔가 18층의 그 여자는 서서히 잊히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이었습니다. 누군가 벨을 눌러 확인해보니 18층에 새로 이사온 여자였습니다.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죽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제게 묻고는 너무 무섭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. 이사 온 첫날부터 기괴한 일이 있었지만 죽은 그 여자 이야기를 알고 싼값에 들어왔기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밤중에 낯선 여자가 주방에 서 있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오금이 저릴 만큼 놀라기도 했으며 모두들 잠든 새벽에 베란다를 처음 본 여자가 서성거리기도 하는 등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사 온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사가게 됐다며 털어놓았습니다.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저도 슬며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죽은 그 여자와는 각별하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차 한 잔 정도는 했던 사이라 혹여라도 그 여자가 나타날까 두려워졌습니다. 되도록 혼자 집에 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며칠을 보낸 어느 날이었습니다. 누군가 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처음 본 의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. 너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 누구냐고 재차 확인하는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너무 놀라 턱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. 죽은 18층의 그 여자였습니다. 피범벅이 된 얼굴에 움푹 꺼진 시커먼 눈자위, 뭐라고 웅얼거리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서 있었습니다.
딸아이와 같이 있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이른 새벽 현관문을 열었을 때도 서 있었고,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 여자는 있었습니다. 죽은 그 여자가 왜 제 눈에 보이는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.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그 여자가 자주 나타나는 놀이터에 아무도 몰래 그 여자를 위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간소한 넣거지를 했습니다. 아이들 걱정일랑 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. 혼자만의 작은 위령질을 하고 난 뒤에는 차츰 그 여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, 저 역시도 점차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죽은 그 여자는 자신의 어린 남매를 참아 잊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던 그 장소를 벗어나지도 못하고, 비가 오는 날이면 오늘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비 오는 밤에 놀이터에 가면 그 여자가 있을 겁니다.